20대, 30대 젊은 분들 중에서 고액 연봉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7천만 원 정도 이상 받는 분들. 돈 많고 연봉도 높고 유료 강의도 실제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내가 수강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내 집 마련 이 못하는 제가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만나보고 최근에 동생들을 만나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러한 5가지 놀라운 공통점이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정말 중요한 부분만 요약을 해서 이런 분들이 유튜브 강의를 기본적으로 많이 듣고 있고 여러분들의 것들 책도 많이 보고 비용 내고 유료 강의나 재테크 특강이나 스터디 경험도 많고 엄청난 현장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투자나 비용 투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즉 내 돈을 이체하지 못하면서 소유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4명의 부동산 등기까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동생들 또 팀미팅, 1대1 상담 독서 모임에서 알게 된 분들을 쭉 들어봤더니만 고액 연봉을 받지만 이런 5가지 이유들 때문에 못하고 있더라. 첫 번째는 부동산 방문이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나이, 경험, 성향 등등 강의로 들을 때와 책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방문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질문해야 되고 집 볼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약속 이렇게 잡고 현실의 벽이 생각보다 요즘에 잘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터디, 현장 모임, 뭐 멘토 그런 비슷한 분들 있죠. 리드하에서 같이 가가지고 하는 건 가능한데 계속적으로 같이 갈 수 없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현장 한번 가보려니까 부동산 문 열기조차 힘들고 그래서 슬슬 이렇게 안 가다 보니까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죠. 이런 수순으로 실행이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누가 어느 정도 같이 코칭을 가주느냐, 또 주변에 친한 회사나 선후배, 동료, 친구, 지인,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뭐 매수 경험이 있고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서 같이 현장을 가가지고 이렇게 멘토처럼 해줄 수 있는 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고 이런 분들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요즘에 젊은 분들 중에서 전화하는 것도 조금 두려워서 카톡이나 문자로 의사소통하시는 분들이 있고 직접적으로 대면한다거나 전화한다거나 직접 만나 얘기하는 것도 좀 어려워하시는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다 봄에 있어서 이런 현장 방문도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이론을 알겠어. 근데 하락기에 투자해야 되는 것도 다 알고 있어. 근데 이 경험이라 그러죠. 경험해 보지 않은 것들에 대한 불확신이 무섭습니다. 이 또한 또 하나의 가장 큰 벽 중에 하나입니다. 내 돈이 들어가기에 부동산 통계, 유튜브, 언론의 뉴스, 하락한다, 떨어진다, 집주인 죽어난다, 역전세, 공포 이런 것들 들어보면 또 더 떨어진다 이런 얘기 들으면 공포에 사로잡혀서 원래 공포에 사서 사람들이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지만 선뜻 내 돈이 투자하기 말처럼 정말 쉽지 않다. 최근처럼 이렇게 아무도 관심 없고 하락이나 공포 분위기가 팽배해졌을 때 마피가 뜨고 기존 신축 분양권 거래가 안 되고 구축 매물 또한 맥없이 막 팍팍 쓰러지는 거죠. 이렇게 시작하면 당분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는구나. 지금 서플라이 급하게 내가 막 급하게 할 필요 없겠구나. 조금 더 있어보자. 조금 더 관망세로 조금 더 조정받으면 더 하락하면 그때 보도 들어가지 뭐. 관심을 내려놓는 순간 2023년 초 2022년 말 같은 상황이 되면서 몇 달 새 그 기간은 금방 지나가 버리죠. 내가 관심 없었던. 그러면 바닥을 다지고 거래량이 폭발하게 되면서 항상 통계는 늦단 말입니다. 2-3달 정도. 그때 가서 반등했네, 좀 올라갔네, 1억 올라갔네. 늦었다. 난 역시 안 돼. 나랑 부동산 안 맞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 하다가도 예전 가격, 그 바닥 가격, 급매 가격이 생각나서 내 돈이 더 들어가야 되고 계산기 또 막 두드리는 거죠. 대출 더 받아야 되고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수순으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오히려 솔로인 분들 있죠. 이 미혼자 분들 중에서 결혼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애인 없는 분들이 오히려 실행력이 강한 이유가 많고 결혼 전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런 분들이 있고 사귀고 있는 분들 또는 신혼부부 이런 분들 중에서 내 배우자나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반대를 해서 부정적이어서 의견이 달라서 투자나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 실행 못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라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아직 경험이 없는데 내가 이 사람을 이끌어가서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해서 내가 또 100% 할신할 수도 없고 내가 경험도 안 해봤는데 근데 배우자나 여친이나 남친 말 듣고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따라가 나를 잘 따라와 줘도 이게 자신감이 막 붙을까 말까 하는데 이분들 중에서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사람은 말이야 내가 정말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 웬만해서는 그 길을 소신 있게 주관 가지고 헤쳐나가기는 워낙 어려운 게 항상 제가 재테크 마인드가 두 사람이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귀고 결혼하는 것이 그나마 갈등이 적다. 반대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부동산 위험해, 너무 큰 돈이 들어가, 대출 너무 많이 받아야 돼, 또 떨어지면 어떡해, 뭐 망하면 어떡해, 전세 안 들어오면 어떡해, 투기하지 말자, 했다가 가격 떨어지면 역전세 나면, 금리 올라가면 등등등등 이렇게 막 이 갈등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얘기나 무조건 지게 돼 있고 그래서 전세나 월세 왜? 전세, 월세, 특히 전세 같은 경우는 내 돈을 다 받아가는 이런 보증금 받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는 월세 이거는 내가 보증금 날리더라도 뭐 사기 있어도 이 소액 보증금은 어차피 나라에서 다 이렇게 해주는 거고 매달 월세 나가는 거 이쪽 하는 것이 오히려 내 자산을 지키는 것 쪽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되는 거야. 내 돈을 크게 있는 선택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끌려가다 보니까 저 말도 맞네라고 해서 이렇게 투자자나 내 소유를 할 수 있는 임대인이나 집주인 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는 상황으로 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비교 분석 레벨에 대한 이런 지식이나 능력이나 현장 또 비교 능력 수준이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와 있지 않은 이런 지식 수준이다 보니까 내가 살던 곳 그리고 또 내가 학교 다녔고 부모님과 같이 살았던 고향 그 바운더리 여기를 뛰어넘어서 그 밖의 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한계가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절대로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하루아침에 빨리 이렇게 바뀌거나 하루아침에 또 장착이 돼가지고 레벨이 따다다닥 빨리빨리 올라가는 이런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시간이 될 때 그 해당 지역에 이렇게 대장 동네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랜드마크 아파트부터 해서 비교 분석 정리를 해보면서 현장에 가보고 여기가 왜 제일 비싼지 학군이 영향이 미치는 동네인지 아닌지 아니면 교통이 더 영향을 미치는 동네인가 아니면 새 아파트를 더 좋아하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구축이지만 살기 좋고 인프라 좋은 곳을 더 선호하는 이런 지역적 특성이 있는지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더 받쳐줘야 되는지 등등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현장 나가서 계속적으로 내가 관심 가지면서 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직장인분들 대부분이 시간 내서 저녁에 또는 뭐 주말에 뭐 시간 내서 임장 가고 손품 정리하고 쉽지도 않고 따른 또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포기하게 되는 거죠.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고 이 바운더리를 또 벗어나려고 했더니만 이것도 너무나 큰 또 장벽에 앞에 딱 가로막혀 있고 여기 저기를 막 비교 분석해 보려는데 난 아무것도 모르겠고 기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더더더더 가면서 그냥 모르겠다. 난 모르겠고 포기해야 되겠다. 또 네 번째를 또 가로막는 장벽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대출입니다. 여전히 대출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히 크다. 가계대출이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죠. 역대 최다다. 30년 모기지다. 최근에 없어졌다면 50년 모기지다. 이거를 내가 아무리 나눠 갚는다 해도 계속적으로 매년 늘려도 원금이나 이자가 너무너무 부담되네. 도저히 내가 저 30년, 40년간 빚을 갚는다는 것은 무리다. 지난번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내 집 마련해서 보통은 그 집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8년에서 10년 정도 내 집 마련을 거주하는 것이 보통인데 통계적으로요. 근데 그 사이에 집값이 올라서 매도를 해서 대출 갚아 갈아타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다른 내가 이런 지역적으로 내가 회사 내에서 발령을 받아서 거기 가서 살면서 여기는 전세를 주고 전세금 받아가지고 대출 다 상환할 수도 있고 여러 변수가 있으므로 투자와 실거주는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이런 쪽에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옳은 건지 어렵다고들 하니까 물론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어렵지만 저는 한 명이 무조건 둘 중에 한 명이에요. 결혼했다면 무조건 머리끄댕이 잡고 같이 가야지만 하드 캐리 해야지만 이게 실행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대출을 무조건 30년, 40년 동안 내가 무조건 못 갚을 거야. 너무 큰 돈 빌린 건 안 돼. 최대한 대출 없이 가자. 고를 수 있는 집 또한 계속적으로 대출 안 되니까 낮아지는 거죠. 상대적인 하급지나 계속적으로 자산적 가치가 낮은 쪽에 그런 매물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것저것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일단 전세하면 살다가 나중에 금리가 좀 낮아지면 그때 선택을 해볼까. 집값 하락한다고 하니까 지금 조금 더 낮은 금액에 살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나 청약이나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싸게 나와서 당첨될 수도 있고 한방 노리자. 거기에 중도금, 잔금 대출은 안 무서운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새 아파트 쪽은요. 요즘 분양가도 계속 오르고 청약 경쟁률도 지금보다 나중에 조금 더 올라갈 확률도 높고 나는 가점은 낮은데 당연히 대출 심하게 연끌해서 무리하게 하면 폐가망신의 지름길을 하겠지만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매달 그 월급의 30% 최대 40% 한도 내에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다라면 저는 좋은 매물을 좋은 쪽에 있는 자산이나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두고 대출 규모 설정하는 것이 아무래도 저는 건전성 유지에도 전 유리하다고 보는데 아예 이런 퍼센테이지나 가능성조차도 그냥 다 없애버리고 대출 안 돼. 뭐 저렇게 30년, 40년 정도 난 못 갚을 거야. 이렇게 약간 막힌 생각을 하다 보면서 이런 쪽에 또 좋은 쪽의 자산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불가능해진다고 봅니다. 다행히 제가 만났던 분들 있죠. 투자나 재테크나 이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다행히도 절약이나 돈 모으는 쪽 있죠. SNS를 통해서 막 비교 분석한다거나 명품 고가의 자동차를 산다거나 고가의 음식이나 잦은 해외여행 이쪽에는 다행히도 큰 관심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돈을 잘 모으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런 친구들이 인생을 바꾸고 싶고 고액 연봉을 받지만 백날 첫날 강의 듣고 유튜브나 강의나 컨설팅 스터디 하는 것보다는 현장 경험을 통해서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 내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금매로 싸게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사서 장기 보유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 실제적으로 실행력을 높이고 강한 사람이 이기는 시장이고 이런 부동산 투자 분야이다. 실행력이 높고 이런 실행력이 강하고 일단은 내가 전략적으로 잘 짜서 거기에 내가 원하는 매물이 그 단계에 왔을 때 바로 이런 돈을 이런 계약금을 쏠 수 있는 그런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그 강한 사람이 이기는 시장이 저는 부동산 분야라고 봅니다. 인생을 정말 바꾸고 싶고 이 부동산 쪽으로 해서 내가 뭔가 좀 해보고 싶다라고 정말 한다면 정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정말 내가 진지하고 정말 내가 절실한가? 내가 정말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무언가를 포기할 용기가 있어야지만 무언가를 얻는다. 준비가 되는지 자문자답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런 5가지를 내가 탁탁탁탁 이런 벽을 다 부수면서 앞으로 나가시는 분들만이 좋은 자산을 통해서 큰 자산가, 성공자가 될 것이라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